자, 오늘 1월 20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오늘 오전 시황을 보면은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거는 결과의 과정을 짜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역시 지금은 수급에 의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작은 거래량으로 작은 돈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랑 시가총액 100억짜리랑 어떤 게 움직이기 편하겠습니까? 생각하면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일은 고용을 줄인다고 경기심이 채운다고 하락하고, 오늘은 고용이 탄탄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한다는 시황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같은 상황을 과거에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해가 시장을 크게 누르고 그걸 위해서 풀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는데, 유동성을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회수해야 될 때 트럼프라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 나와서 주식 빠지는 걸 용납을 하지 않으면서 파월을 계속 압박하면서 대놓고 막 트위터에서 욕을 했잖아요. 금리는 더 유동성은 풍부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계속 파월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과하게 쪼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결국은 결과의 과정을 맞추는 부분들이 지금 뉴스에 너무 많이 있고,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거고 또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펜대를 굴리면서 대부분 이제 저도 시황을 보면서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아예 자기가 주식 파트면은 주식을 매매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결국 책상에 앉아서 펜타갈이나 굴리는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저는 그런 시황 그리고 그런 매매를 믿지 않습니다. 원래 필드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겨보고 해야지 시장을 잘 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대한 시황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 움직임이 크다 정도로 오전 시황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도 시장도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쭉 한번 이제 리뷰를 좀 해보면은, 작년 10월부터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까지 얼마나 들어왔나요? 쭉 펼쳐봅니다. 일별 동향을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수정하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로 고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크게 키웁니다. 자, 오늘까지 9조 7천억 들어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10조 넘게 던졌습니다. 기관 630억 매도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기관 630억 매도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죠. 샀다 팔았다. 왜? 여러분 돈 수수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수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뭐에서 1억을 맡겼다 그러면은 이게 미세하게 계속 아껴 나가는 거예요. 예. 양아치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상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뉴스들, 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뭐 코피스 금리가 올라서 가격 부채가 증가하고 어쩌고저쩌고
심지어 리먼 때랑 비교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리먼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좀 낫다,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 리먼 때랑 지금을 비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그거는. 그 진짜 아예 얘기가 되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리먼 때 저도 리먼 때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전광판이나 관심 종목 한 200개씩 딱 그 한 홈페이지 한 모니터 이렇게 켜놓고 있잖아요. 전 종목이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요. 10%래요. 막 하한가 들어가고 막 VI 조금 있으면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이런 시장이었어요. 그 풀린 다음에 또 있으면 또 걸리고 막 이게 지금 꿈인가 싶을 정도의 시장이에요. 그냥 하락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시장과 지금 우리 시장을 비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가 할 말도 없구나 너희들도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겪거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과정을 빼놓고 한 석 달 동안 결과를 얘기하면은 아까처럼 결과론적으로 외인이 10조를 가져가고 개인이 10조를 던지고 기관은 계속 매매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이 10조가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별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작년 10월 시초가가 2189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2395니까 200포인트 남짓 움직였습니다. 10조가 들어왔는데 200포인트 남짓이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더합니다. 685선이 작년 10월 1일 시초가였는데 오늘 종가가 717포인트이기 때문에 34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외인은 계속 누르면서 매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매수량을 보세요. 오늘 매수 2,300억이잖아요. 이건 총 매수량이잖아요. 순 매수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천억을 매수하고 장중에 3천억을 매도를 하고 하면은 2천억 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원사이드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샀다가 좀 올라오면은 다시 팔아가지고 단기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고 근데 어쨌든 매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매직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즘 개선되고 있고 답답한 상황이 분명 계속되고 있지만은 외인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 외인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집중을 하는 만큼 남중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기관한테 떠넘기고 개인한테 떠넘겨가지고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히 슈팅이 나올 거고 그때 대형주는 물론 개별주들도 먹을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대형주 올라가고 개별주들만 소외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대형주들도 나쁘지는 않지만 대형주도 하루 올라오고 하루 빠지고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테마가 좀 돌고 있잖아요. 개별주들 테마가 좀 돌고 있고 오늘 메타버스가 조금 괜찮았고 뭐 최근에는 뭐 AI들 괜찮았다가 계속 이게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도 분명히 먹을 것들이 있어요. 지금 세력들도 제가 세력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차트로 저는 그런 말이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차트를 분석해서 세력들의 심리를 추측한다. 세력들의 의지를 추측한다. 아니 세력한테 좀 물어보면 되지. 물어볼 데가 없나? 물어보면은 세력들도 시수 꺾일 때 손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사 예탁금은 맡겨가지고 손실을 하면은 뭐 그렇게 막 와서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그걸 따져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력들이 운영하는 전주들의 돈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한강을 가지만 세력들은 남의 손에 의해서 한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조금 있었다면은 세력들도 꾸준하게 놀만한 장세가 막 펼쳐질 거고 올해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금투세 유예입니다. 금투세가 일단 2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한 우리 지금 국장에서 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회사하고 난 세력이야. 근데 회사하고 아삼육이 돼 있어. 근데 놀아야 돼. 언제까지? 2년 동안. 물론 그 이후에 또 연장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의 일은
2년 후에 생각을 하고 지금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대한 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장초 이제 겨우 올해 개장하고 2주 지났습니다. 2주면은 여러분 거래로 따지면 몇 거래를 안 됩니다. 몇 거래를 안 되기 때문에 올해 1월 2일인가 3일부터 시작했죠. 그 정도기 때문에 거래상으로는 한 10몇 거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걱정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지금 미리먼 때 이런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결과의 과정을 꿰맞추는 정도. 유럽은 이제 거의 역대급 신고가 거의 뭐 제일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지금 거의 리먼 때 코로나 때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도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편이에요. 우리는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죠. 그 코로나 때 고점이 얼마입니까? 3,300이 넘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1,000포인트도 올라가야 돼요. 유럽만큼 올라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자리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요즘 유행하는 중꺾마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는 어차피 평생 주식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떤지 분명히 개인차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센티를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